자, 1학년 여러분들도 우리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고, 오늘부터는 집합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원중쌤과 함께 개념 수업은 잘 진행을 했을 거라 믿고요. 저와는 이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집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능에서 평가하는 4가지 행동 영역에 관련된 문제들을 고루고루 집어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과 관련된 문제들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지식과 관련된 문제들 많이 집어넣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완전 고난이도 문제들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집합을 바라보는 시야, 또 이 집합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또 사고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복습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에 이 동일한 사고들을 적용해서 발전하는 그런 경험들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은요 이 집합의 표현법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집합의 표현법 3가지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이 A라는 집합이 1, 2, 3 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다. 즉 원소를 쭉 다 나열한 원소 나열법으로 저거를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명백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만 이야기하는 조건 제시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x바 x는 3 이하의 자연수다. 자, 이렇게 집합을 쓸 수도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A 이라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이 3가지 표현법 중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딱 가장 자극하는 방법은 뭡니까? 자,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해석 기하기 때문에, 자, 방정식이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지만 이 기하적인 해석과 병행될 때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17세기에 들어와서 좌표 평면이 만들어진 이후에 너무 유용하니까 학자들이 미쳤습니다. 이 방정식 연구에 모든 것들을 다 방정식으로 바꿔보자, 그런 노력들을 했고, 실제로 방정식은 정말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방정식이 나오기 이전부터 1700년 전, 즉 기원전부터 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하학이 만들어졌고요. 이 그림은 굉장히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들 방정식 정말 유용한 도구지만 여러분들의 원초적인 본능에는 이 그림을 통해서 눈으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유용한 도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굳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아요. 그런데 조건제시법이랑 또 원소나열법에 의해서 집합들이 2개가 있는데 그 교집합을 찾는데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교집합이 여기 들어가는구나 라는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머릿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럴 바에는 어차피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직접 이렇게 그려놓고 딱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직관을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자,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집합의 표현 방법 저 3가지가 있고 때에 따라서 사용하긴 하지만 이 집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거다. 왜냐면 시각적으로 한눈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이후에 조건들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벤 다이어그램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항식은 인수정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항식의 대명사가 거의 인수정리인 것처럼 여러분들 집합의 대명사는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것들을 명심하고 이후의 공부들을 해결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때 저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하시면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진보가 있을 겁니다.
자, 반드시 명심하신 다음에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 문제에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일단은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X는 S이면 X분의 12가 S이다. 이거를 만족시킬 때 솔직히 여러분들 이 이야기 잘 모르겠잖아요. 물론 한 번에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이 된 친구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에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쿨하게 넘어가라고 했죠. 일단 쿨하게 넘어가 보고 구하고자 하는 걸 명백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역시나 여기서 똑같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집합 S의 개수입니다. 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구나. 근데 집합의 개수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합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조금 더 반추해 보니까 이 집합이라는 거는 부분집합입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집합 S는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요 놈이랑 요 놈을 조인시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부분집합의 개수구나. 조금 더 명확해졌죠. 부분집합 S의 개수를 구하는 거구나. 자, 그런데 왜냐면은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교과 목차 중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저 S의 원소의 개수만 구할 수 있다면, 즉 NS 구해서 원소의 개수가 K개라는 걸 알면은 우리는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 K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배웠죠?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K가 되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K제곱이 되는 그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파악하셔야지 나중에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이 집합뿐 아니라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에서는 그것까지 힘을 주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선별한 이유가 있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도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거는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쌤이 나중에 다음 시간이든 다다음 시간이든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확장을 지을 수 있는지 쌤이 이야기를 그때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의 K제곱계인데요. 자, 보면은 하나의 조건이 더 있죠. 자, S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다. 그러니까 원래 유놈은 공집합까지 포함한 부분집합 개수인데 공집합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주면 되겠다. 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아야 돼. 이제는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명백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어진 조건을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향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자. 자, 그런데 집합 S의 이제 원소에 대해서 어떻게 조건이 나와 있냐면은, 자, X가 S의 원소이면 X분의 12가 S의 원소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 굉장히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럼 이 X는요 원래 U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럼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는 전체 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X는요 U의 원소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U는요 어떤 집합입니까? 그렇죠, U는 자연수의 집합이죠. 자, 여러분들 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조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연수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대입이라는 걸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공부를 자기가 조금 한다는 친구나 아니면은 조금 이 수능 수학이 아닌 정말 수학을 좀 엄밀하게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뭔가 굉장히 엄밀한 방법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만 해결을 해야 돼 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거 엄밀하게 방정식으로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규칙 어떻게 찾지? 거기만 매몰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규칙을 한 번의 식으로 찾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요. 자연수가 뭡니까? 자연수가 1에서 1씩 더해지는 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명백합니다. 자연수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능에서 평가하는 4가지 행동 영역 중에 여러분들 추론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은 다 이야기했는데 저 추론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과학 탐구 실험에서 아마 귀납적 추론이라는 거기서 처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 추론이라는 건요. 귀납적 추론은 이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일반적인 규칙들을 파악해내는 게 귀납적인 추론이잖아요. 자, 이 추론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케이스들을 모아보는 겁니다. 즉, 대입이라는 걸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입해보는 게 굉장히 나는 좀 야매로 푸는 것 같고 이거 좀 엄밀한 거 아니지 않느냐 라면서 나는 이거 한 번에 방정식으로 때려받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 대입이라는 거는 추론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거고요. 이 추론 능력 역시 이 수능에서 평가하는 4가지 행동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대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 대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연수라는 범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교과 목차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2학년 때 수1에 가면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수열이 역시 이 자연수라는 범위에서 뭔가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수열에서 추론 능력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특히나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거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입을 통해서 규칙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 대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반드시 명심하세요. 추론 능력. 굉장히 중요한 4가지 행동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쌤이 이 부문집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x가 s의 원소인데 이 x는 자연수야. 자연수니까 그냥 한번 1부터 대입을 한번 해볼까? 자, 왜냐면요. 얘도 s의 원소니까 얘도 역시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대입해보는 겁니다. 대입하시면 1을 대입하면은 1이 원소가 되면은 1분의 12도 원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2도 반드시 원소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 자연수 한번 대입해보면 2를 대입을 해보시면 1을 넣어보니까 2분의 12도 자연수가 돼야 돼서 2하고 6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 자연수 3 대입해보면요. 3 대입하면은 3분의 12도 원소여야 되기 때문에 4도 원소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 4를 대입하니까 4분의 12는 3이니까 더 이상 대입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면서 여러분들 S의 원소가 될 수 있는 후보군들 이 6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대입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자연수니까 일단 한번 대입해볼까? 대입해보니까 이렇게 S의 원소가 될 수 있는 후보군들 6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대입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대입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사실은 그냥 대입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규칙을 줄여놓고 범위를 줄여놓고 대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뭐냐면요. 이 x분의 10이 역시 뭐가 돼야 됩니까? 자연수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x분의 12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분모에 뭔가가 살아남으면 자연수가 될 수 없잖아요. 즉, 얘가 대입해서 약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x라는 거는요. 12의 약수들이구나. 무슨 말인지 아나요? 12의 약수니까 바로 이 6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한 번에 발견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이 규칙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럴 때는 그냥 주저 말고 대입해 보시는 겁니다. 왜냐면 대입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대입을 하면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입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이 S의 원소 6개를 찾았으니까 6개다. 6 대입해서 2의 6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63 이렇게 구하고 틀려버립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만약에 이 S의 원소가 6개가 다 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 2. 자, 이 6개를 원소로 가진 집합의 부분 집합은요, 1, 4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 6, 뭐 이런 것들도 쭉쭉쭉 될 수 있죠. 저 63개 중에는. 근데 여러분들, 이 S라는 건요, 1을 원소로 갖게 되면은 반드시 12도 같이 갖게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2를 원소로 갖는다면 반드시 6도 원소로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 4만 있는 부분 집합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63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고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마치 지금 후보군들이 6개가 있지만 사실 1은 1이 되면 12도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1하고 12는 거의 쌍둥이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가 되면은 6도 반드시 원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하고 6 역시 쌍둥이, 3하고 4 역시 쌍둥이. 자, 무슨 말이냐? 이 S라는 집합은요, 마치 1,12라는 순서쌍이 한 번에 묶여야 되고 2,6이라는 순서쌍이 한 번에 묶여야 되고 그 다음에 3,4라는 순서쌍이 한 번에 묶인, 즉 이 3개의 원소를 최대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1하고 12는 반드시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1, 12, 그 다음에 2, 6, 3, 4, 즉 이 3개의 덩어리를 가진, 3개의 덩어리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3개여서요 2의 세제곱을 구하는데 역시나 공집합을 빼야 되기 때문에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7개 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얻으셔야 될 교훈, 범위가 자연수야? 아, 자연수니까 나는 대입을 해보자. 대입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대입을 통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자. 이 아이디어를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A의 개수인데 A는 개수 5타 났습니다. 자, 보시면요, 조건을 보셔야겠죠? 하나하나 너무 심오하게 보지 마시고 쿨하게 봅시다. 자, 가라는 조건을 보시면은 1이 A에 포함되고요, 2가 A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속하는 거죠. 1과 2를 원소로 갖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가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이미 1과 2를 원소로 갖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1과 2가 있고 1, 2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 A가 하나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A가 1, 2가 되면은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A는 1도 아니고 A는 2도 아니다 라는 조건을 가진 A가 존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라는 조건 보시면은, 자, X하고 Y가 같지 않은 수에 대해서, 자, A의 원소이고 A의 원소이면 두 개를 곱한 것도 A의 원소가 된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A의 원소 2개가 있는데요, 그 2개를 곱한 것들도 A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자, 원소들 2개를 꼽아서 그 2개를 곱한 것들을 다 조사를 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도구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기준이 2가지예요. 기준이 X하고 Y 2가지고요. 그 2개의 곱 또는 합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유용한 도구는 표를 그리셔서 조사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빼먹지 않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심하시고요. 2종류의 기준이 있을 때 그거를 곱하거나 합한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표를 이용을 하자. 자, 보시면, 자,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요, A의 원소들이잖아요. 지금 A의 원소들 1과 2와 A가 있고요. 가로 세로에 둘 다 씁니다. 1과 2와 A. 그 다음에 우리가 곱하는 거를 조사하고 싶기 때문에 이 가운데 연산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곱한 결과들을 다 적으신 겁니다. 1과 2와 A, 그 다음에 2와 4와 2A,
그 다음에 a와 2a와 a의 제곱.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시면요, 얘가 지금 곱한 것들을 다 빠짐없이 조사한 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니까 절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조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두 개가 같을 때는 제외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걸 제외를 하면은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11, 2, AA 같다라는 거잖아요. 즉 이렇게 대각선인 경우가 두 개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인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조사하자. 그러면은 곱한 결과가 2가 있고 A가 있고 2A가 있죠. 왜냐하면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2와 A와 2A가 있는데 요 놈이 다 A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즉 1과 2와 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서로 대응시켜 보면 되는데 이미 2라는 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이 A도 사실 확인할 필요가 없죠. 아, 그러면 이 2A라는 놈을 확인하면 되겠구나. 즉, 이 2A라는 놈이 1이 되거나 아니면 2가 되거나 A가 되거나, 자, 요런 케이스가 존재하겠구나. 왜냐면은 우리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건데 집합 A는 1, 2, A가 있으니까 이 A가 몇 가지냐에 따라서 집합 A의 개수가 결정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2A가 만약에 2가 되면 A가 1이 되니까 얘는 버려야겠죠. A는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 그래서 2A가 1, 즉 A가 2분의 1이 되거나 아니면 2A가 A니까 A가 0이 되거나, 아, 이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개, 집합 A 개수는 2개가 되고요. 자, 보시면은 조건 쿨하게 같습니다. 미지수 하나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우리는 2개의 곱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곱 또는 합을 조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를 구하는 거다. 반드시 명심하셔서 이 도구를 잘 이용을 하세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3번 문제가 아마 오늘 푸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소프트한 문제일 텐데요. 자, 여기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은 집합 A가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원소로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부분집합의 개수잖아요.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자,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교과서의 기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원형을 가져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첫 번째 원소의 개수를 바로 할 때 K라면은 2의 K제곱이다 라고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연습문제 바로 나오는 거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들 중에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1을 껴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들로 부분집합을 만든 거여서 원래 K개였다면은 2의 K-1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역시 이거를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걸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나서 구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할 때 교과서에 있는 기본 연습 문제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정도로 다운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문제도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부분집합 중에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아, 뭔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랑 비슷한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소수를 포함한다 라고 하면 좋은데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케이스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일단 1부터 10 이하의 자연수인데요. 지금 소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와 소수가 아닌 수를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수는요, 10 이하의 소수가 2, 3, 5, 7이고요. 소수가 아닌 수가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포함한다는 거는 2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3을 반드시 포함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 7을 포함할 수도 있고, 굉장히 케이스가 복잡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다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직접 이거를 구하고 싶은데요, 그 직접 구하는 가지수가 너무나 복잡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그 반대의 케이스를 구하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로 인류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쵸? 이 인류라는 천체의 집합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자의 명수를 구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남자의 명수를 직접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여성의 수가 훨씬 적어. 그러면은 이렇게 양분된다라는 걸 알았을 때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면은 남자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여집합입니다. 자, 전체 집합은요, 원래 집합이랑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항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집합은요,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집합으로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직접 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워? 아, 그러면은 그 반대 케이스가 구하기 쉬우면은 반대의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래 케이스가 되는구나. 이게 바로 여집합입니다. 자, 여집합의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직접 구하고 싶은데 직접 구하는 게 너무나 복잡해. 그러면 간접적인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그 간접적인 방법은 반대의 케이스를 먼저 구하고 전체에서 빼주면은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포함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포함한다는 거의 반대는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즉, 이거의 반대는요, 소수를 하나라도 포함하거나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로 가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건데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이거의 여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A라고 갖고 쓰면 안 되겠네요. B.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부분집합의 개수이기 때문에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얘 원소의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2의 10제곱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의 반대 케이스는 소수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여야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소수는 4개가 있고요. 그 4개를 제외한 6개로 부분집합을 만든 개수랑 똑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2의 10 빼기 4. 얘가 2의 6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전체에서 요거를 빼주기 때문에 얘가 1024가 되고 얘가 64가 돼서 960개가 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직접 구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직접 구하는 게 너무 복잡할 때는 바로 반대의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반대의 케이스를 빼주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케이스가 나오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 3번 다음에 4번을 배치한 거는요, 이 4번도요, 여집합의 아이디어를 조금 활용을 하면요,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일단 과제로 남겨놓은 다음에 쌤이 다음 시간에 이 6번 문제는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5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5번 문제를 같이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5번 문제가요, 그 이제 아끼고 아꼈던 벤 다이어그램 문제입니다. 자,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이다. 따라하죠.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이다. 자, 집합은 거의 벤 다이어그램과 거의 대명사하고 쌍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같이 해결해 봅시다. 자,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그거의 두 부분 집합 A, B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그려지면요, 그거의 두 부분 집합 A하고 B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A-P.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고 싶대요. 그럼 이 부분만 일단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이제 조건을 해석을 합시다. 보시면은 세 집합 A와 B와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은 각각 27과 30과 10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직접적으로 원소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원소의 합이 주어져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A라는 집합이 3, 6이고요. B라는 집합이 6, 9여서요. 자, 그럴 때 벤 다이어그램은 3, 6, 9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의 원소의 합은 A의 원소의 합은 9가 되고요.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은 6이 되고요. B의 원소의 합은 15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원래 여기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부분을 적어야 되는데 합으로 보더라도 9에서 6을 뺀 3을 그대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B에서 B 교집합 A를 빼준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15에서 6을 빼준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싶긴 한데 원소가 없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덜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냥 합도와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채울 텐데요, 항상 여러분들 이 공통 부분이 훨씬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항상 영향력이 큰 부분을 먼저 채운 다음에 나머지를 채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A, B,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이 27, 30, 12이기 때문에 교집합을 원소의 합을 먼저 채우시고요. 12를 채운 다음에 자, A의 원소의 합은 27이어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를 합쳐서 27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의 원소의 합은 15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원소의 합은 18이다.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자, 원소가 딱딱딱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 아직 원소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원소의 합을 알고 있고 원소의 합 역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6개다. 즉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6개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제외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겁니까? 그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N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6개고 우리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A 합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전체에서 A 합집합 B를 뺀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을 해 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전체하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즉 이 A 합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보시면 1부터 10까지의 합을 줬어요. 사실 이거는 굳이 주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거의 이 부분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1부터 10까지를 다 더하는 거 값은 55라는 거를 거의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1부터 2, 1부터 3, 1부터 4, 1부터 5까지의 합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두시는 게 사실 되게 좋아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그거를 알고 계시면은 계산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자, 1부터 3 더하면 6되고요. 4 더하면은 10되죠. 그 다음에 15되고, 21되고, 28되고, 36, 45, 55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거는요, 1부터 4까지 자주 나오고요. 1부터 5까지도 꽤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자주 나오고 1부터 9까지 자주 나옵니다. 이 정도는 그냥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자, 보시면요. 지금 1부터 10까지 더한 거를 준 거는 우리가 가에서 있는 조건이 집합의 원소의 합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를 한 번에 알 수는 없지만 전체 집합의 원소의 합을 한번 보자 라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관찰할 수는 없지만은, 자, 원소의 합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원소의 합으로 모든 걸 끌고 가보자 라는 사고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즉, 전체 집합의 원소의 합을 볼 건데 그게 다에 친절하게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즉 그놈이 이제 55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6개인 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6개가 합한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 한 번에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 왜냐면 우리는 여기에 원소들을 알아서 그거를 곱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나 쌤이 지금 얘기를 한 거는 여기가 6개이지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거를 사실 안 거죠. 그런데 이제 원소의 합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나머지 부분의 원소의 합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합이 55이기 때문에, 자, 이 집합들의 원소의 합이 다 더하면은 45가 나오죠. 즉 이 A합 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원소의 합은 1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감이 확 옵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4개인데 연속된 자연수 4개인데 연속된 자연수 4개는 아니지만은 자연수 4개를 더해서 합이 10개가 나와야 된다. 서로 다른 자연수. 그러면 1, 2, 3, 4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즉 우리는 A의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가 1, 2, 3, 4라는 거를 파악해낸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금 주어진 조건이 원소의 합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든 조건을 한번 원소의 합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라고 방향성이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원소의 합과 원소의 합을 비교해 보니까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의 원소의 합이 10이라는 걸 알았고,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여기 6개니까 반대 부분의 원소의 개수도 구해보니까 4개가 나왔어요. 자연수 4개의 합은 1, 2, 3, 4니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A 합집합 B를 파악하게 된 겁니다. A 합집합 B는요, 이 1, 2, 3, 4를 제외하고 5, 6, 7, 8, 9, 10 요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요 15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인데 얘가 사실 몇 개로 갈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합이 15, 12, 18이니까 원소가 하나인 집합들은 다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하나가 아무리 커도 10이니까 적어도 2개 이상 더해져야 된다. 즉 얘가 원소가 2개씩 분배가 된다라는 사실들은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인 케이스를 보니까 5하고 10도 있고 6하고 9도 있고 7하고 8도 있어. 아직까지 한 번에 모르겠어. 그럼 얘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 가장 큰 것부터 파악해보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18이 나오려면은 2개를 더해서 18이 나오려면 10하고 8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B의 원소를 10하고 8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10하고 8을 먼저 확정 지어 놓고, 자, 그 상태에서 나머지의 합이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럼 확정됐네요. 저 2개를 제외하고 나니까 2개를 더해서 15가 되려면은 6하고 9밖에 없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즉 6하고 9가 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A 빼기 B의 모든 원소의 곱은 6, 9, 54가 되는 겁니다.
다 됐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여러분들이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고 아마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보니까 반대편을 생각하고자 하는 여유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들을 원소의 합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한번 원소의 합으로 가져가 보자 라는 이런 사고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파악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해결이 됐던 거죠. 여러분들 이거의 시작은 벤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파악하는 거.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제가 문제별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강조점들이 있었습니다. 대입,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추론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곱은 표를 이용해서 파악해보는 게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직접 구하기가 복잡할 때는 여집합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역시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사고를 전개를 하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이상.